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오늘이죠. 2026년 1월 28일자로 공고된 영종국제도시 시내 비아프 크레스트 2단지의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네, 이게 최초 청약 다 하고 예비 입주자 계약까지 마쳤는데도 주인을 못 찾은 그야말로 줍줍 물량입니다. 맞습니다. 이 A4 용지 수십 장에 달하는 빽빽한 문서를 저희가 대신 아주 꼼꼼하게 뜯어봤는데요. 오늘 이 공식 문서를 가지고 이 기회가 정말 나에게 맞는 기회인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숨겨진 조건부터 자금 계획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의 기본 정보부터 한번 열어보죠. 위치는 인천 영종 하늘도시고요. 민영주택입니다. 근데 공고문에 보니까 비규제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아주 굵직한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바로 이번 청약의 뭐랄까 핵심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네, 비규제 지역이라는 건 대출이나 세금 같은 규제에서 좀 자유롭다는 뜻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딱 정해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첨만 되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근데 보통 이런 아파트는 당첨돼도 바로 팔지 못하게 묶어두잖아요. 전매 제한 같은 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인데요. 3년? 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예외 조항이 하나 붙어 있어요. 만약 3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완전히 내 집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치면요. 네네. 그 시점부터 바로 팔 수 있게 됩니다. 아, 정말요. 입주가 2028년 8월 예정이니까 입주하고 등기만 마치면 3년을 다 안 채워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서 꼭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덜었죠. 알겠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는 결국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격, 이 청약 자격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핵심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요?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이게 전부입니다. 잠깐만요. 전국 누구나? 그것도 청약 통장도 없이요? 아니, 조건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좀 이상하게 들릴 정도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해당 지역 거주 요건 같은 게 붙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처럼 계약 취소 등으로 여러 번 주인을 못 찾은 물량은 사업 주체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계약자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국으로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개념이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던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개념 때문에 부적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세대? 네. 신청자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심지어 사위나 며느리까지 이 구성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부모님 댁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공고일 이전에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디테일에서 당락이 갈립니다. 반대로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딱 정해져 있죠. 네, 몇 가지 명확한 제한선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계신 분, 즉 장기 해외 체류자는 신청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업무 때문에 해외 주재원으로 혼자 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다행히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생업, 그러니까 직장 문제로 신청자 혼자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걸로 봐줍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나가 있다면 자격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바로 이 아파트에 당첨됐던 이력이 있거나 다른 청약에서 부적격으로 제한 기간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달려야겠네요. 일정을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던데요. 네, 고민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무순위 접수일이 2020년 2월 3일 화요일, 딱 하루입니다. 단 하루요? 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그리고 사흘 뒤인 2월 6일 금요일에 바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와, 당첨 발표가 금요일이면 바로 주말이네요. 서류 준비하려면 정신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첨자는 주말 포함해서 2월 7일 토요일부터 9일 월요일까지 서류를 내야 하고요. 최종 계약은 불과 나흘 뒤인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근데 서류 접수 기간에 주말이 끼어 있으면 주민센터가 문을 닫잖아요. 등본 같은 서류는 미리 금요일에 다 떼놔야 하는 건가요? 이런 디테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정부24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부분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서 주말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발급 방법을 체크해두는 준비성이 당락을 가를 수 있겠죠. 신청 방법도 오직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청약홈 웹사이트나 앱으로만 가능하고요. 현장 접수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로그인을 할 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서로는 청약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인증서 없어서 못하는 분들 꼭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1인 1건이 원칙이고요.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물릴 수도 없다고요. 네, 신청 취소는 접수 당일 마감 시간인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중해야 하죠. 그렇게 치열한 접수가 끝나면 당첨자는 어떻게 가려지는 겁니까? 모든 건 컴퓨터의 손에, 즉 운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와 동호수를 한 번에 배정합니다. 아, 동호수까지 한 번에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예비 입주자도 공급 세대 수의 무려 900%, 그러니까 180명까지 예비 순번을 추첨으로 정해둡니다. 900%요? 그만큼 계약 포기자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구체적인 정보, 그래서 어떤 집이 얼마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총 20세대입니다. 모두 전용 면적 84.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34평형이라고 부르는 84B 단일 타입이고요. 네, 356동이라는 한 건물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1층부터 20층까지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죠. 층별로 가격 차이가 꽤 있던데요. 네, 당연히 층이 높을수록 비싸집니다. 분양가는 1층이 약 4억 7,5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요. 16층 이상 로열층은 5억 5,700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와, 최저가랑 최고가 차이가 8천만 원 이상 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자금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이 정해져 있죠? 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금 납부 방식이 조금 독특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할 때 10%를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고요. 계약 시에는 정액으로 1,000만 원만 먼저 냅니다. 아, 일단 1천만 원만? 네. 그리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계약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4천만 원짜리 층에 당첨됐다면 총 계약금은 5,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일엔 1,000만 원만 내고 한 달 안에 4,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당첨됐다고 좋아하다가 2차 계약금 날짜 놓치는 분도 있겠네요. 종종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하는 이유죠. 중도금 60%는 보통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자 조건이 중요하죠.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의 조건으로 알선될 예정입니다. 이걸 무이자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이자 후불제는 뭐랄까, 이자 적립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대출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를 내지 않는 대신 은행이 장부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당장은 돈 나가는 부담이 없지만 나중에 한 번에 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입주 시점에는 그동안 쌓인 수천만 원의 이자를 잔금과 함께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아주 보수적으로 세워야겠네요. 네, 마지막 잔금 30%는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게 되고요. 자, 운 좋게 당첨되고 자금 계획까지 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서류 제출과 계약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당첨자는 물론이고 예비 입주자까지 자기 순번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건 통과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되죠.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이걸 다 일일이 챙겨야 하나요? 사실 서류 목록 자체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신분증,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이죠. 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인 1월 28일 이후에 발급받은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집에 있던 거 며칠 전에 미리 떼어놓은 서류는 다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모두 무효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서류 때문에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서류까지 무사히 통과하고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계약금을 입금할 때 반드시 동호수와 계약자 이름을 정확히 써서 지정된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56-210-10 홍길동 이런 식으로요. 현장 수납은 안 되고요. 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따라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인지세, 그러니까 계약서에 붙이는 세금도 계약 시에 내야 하니 현금을 약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이런 절차 외에 아파트 자체의 성능에 대한 정보도 꽤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실제로 살 집의 품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죠. 먼저 발코니 확장 비용은 365만 5천 원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확장은 거의 필수죠. 네, 그렇죠. 이 비용도 계약 시에 10%를 먼저 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나 친환경 관련 인증도 있던데 이런 건 그냥 홍보 문구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건축 예비인증 우수 2등급 같은 표시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에너지 효율을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아, 쉽게 말해 단열 성능이 좋아서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파트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층간소음인데 혹시 관련 등급도 있나요? 네,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보면 소음 관련 성능에서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 차단 성능이 별 4개고요. 오, 4개면 높은 편 아닌가요? 네,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같은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도 별 3개를 받아서 법적 기준보다는 확실히 높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분양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겠죠? 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고요. 보증금액이 약 2,078억 원입니다. 든든하네요. 네, 만약 건설사가 부도나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내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자, 오늘 공고문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무순위 청약은 전국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없이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네요.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 경쟁력, 거주 의무가 없다는 유연성까지 갖췄고요. 네. 하지만 그만큼 일정이 아주 빠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자격 요건에 함정도 있고 또 계약금 구조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이 그 과정에서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청취자님의 현명한 결정을 돕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혼자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번에 나온 20개의 자녀 세대가 모두 356동이라는 한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수백 명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유독 이 특정 동, 특정 라인의 집들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을까요? 공고문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망이 다른 동에 가려진다거나 일조량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요인들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이 청약을 진지하게 고려하신다면 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은 오히려 남들이 놓친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어쩌면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